제목도 그러네요. 누군지가 나왔네요. 사진으로만 등장한 한동훈 요즘 왜 그럴까? 뭐 어디 가서 포착이 됐다. 어딜 방문했다. 사진만 딱 올라와요. 그것도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올려서 공개가 되고 있죠, 지금. 어떤 사진이 공개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어느 거리를 집 근처로 보이는 거리를 지나가는 뒷모습이 공개가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앞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식당을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집 근처의 식당으로 보이는 곳을 방문해서 아마 식사를 한 거겠죠. 그리고 거기 사장님하고 찍은 것 같죠. 저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식당 쪽 관계자가 올렸나 봐요. 이런 목격담,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반응을 보이죠. 뭐 귀한 사진 올려줘서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귀해요. 요즘에 사진이 별로 없어요.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다. 위원장님 방문한 곳은 믿고 방문한다. 아, 이거는 뭐 팬덤입니다. 이 정도 반응을 보이는 건 팬덤이에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이. 아니 언제까지 사진으로만 한동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언제 사진만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대대로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사진만 나오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자기를 언급해 주지 않습니까? 아, 좋다. 홍준표 시장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도 언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언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부재하지만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거죠. 저렇게 좀 희귀하게 나오는 네. 거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그 서태지가 저희 때 보면 한동안 열심히 공연을 하다가 또 한동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재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계속 소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본인이 나간 다음에 여러 가지 멘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 입장이 사실 간단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 회피하는 건가요? 그럼 그런 입장을 설명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다시 정치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사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2조 심판이라고 어떻게 보면 과거 지향적인 어떤 걸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엔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면 자기 컨텐츠를 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영상이 나오거나 누굴 만나고 공개적인 자리에 했을 때는 본인의 입장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사진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계속 회자만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튜브 같은 경우를 물속에 넣으려고 하면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본인의 전략이 있을 겁니다. 홍보 전략이 있을 텐데 이 홍보 전략은 가능한 신비스럽고 가능한 본인의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저는 맞다고 연예계에서 하는 것 흔히 쓰는 같습니다. 신비주의입니까 그럼 지금?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잠깐 이 설명하신 거 말씀하시는데 만약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단박에 나올 만한 질문이요. 윤석열 대통령 관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총선 때 계속 외쳤던 2조 심판 지금 후회 안 하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총선 패배론 여전하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권 도전하십니까? 다 나올 거예요 질문이. 그러나 지금은 그거를 답변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본인 워딩으로는 내공을 한다는 게 사실 어떤 특정 세타의 어떤 영역에 공부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 결국 입장 정리가 내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직은 정리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올리는 사진으로만 지금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알려지는 내용들은 누구를 만난다, 누굴 이미 만났다 이런 것도 나와요. 우선 앞으로 만날 분들과 관계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했고요. 가까운 날 보기로 했는데 원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보기로 했는데 저 좀 미뤄져서 이번 주에는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예. 확인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나는 반대했는데.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동훈 위원장 지금 자맹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전 비대위원들과 만났죠. 식사 자리했죠. 그리고 당직자들과도 만났어요. 본인을 도왔던 선거 때. 이미 요거는 알려졌죠. 자, 만난 게 전 비대위원, 당직자들. 그리고 이상민 의원, 김영주 의원은 영입 인사예요. 본인의 영입 인사. 최근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대요. 아직 날짜는 안 잡혔어요.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아직 모르는데 안 잡혔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요 이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낙선자들 추가 회동할까 이런 것도 관심이 떠오르는데 일단 만나는 인물들을 강성필 부위원장 보세요. 일단 만난 분은 전 비대위원, 당직자, 그다음에 영입 인사.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전당대회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이 공허해요. 허탈해요. 왜요? 아니 뭐 비선 논란이 있지, 뭐 내부 싸움하고 있지, 국민의힘밖에 갈 곳은 없는데 그 내부 사정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도 알 겁니다. 이번 선거 때. 본인이 정책적으로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2조 심판론, 운동권 청산 그런 좀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이슈 네. 파이팅을 잘했을 거라는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과감하게 한번 쉬어야 돼요. 쉬고 그냥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다른 주자를 과감하게 지원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세력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하고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또 대선을 나가야지 지금 본인의 성격상 당에서 공격을 받고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만 믿고 출마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자맹 중인데도 이렇게 특히 여당 내에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 열릴 것 같아요. 지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기에 당대표에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심사거든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나가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할 문제입니다. 예. 저의 경우는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작지만 저도 10명 중에 한 사람이 공관위원으로서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더라고 한 것은 바로 거기에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온갖 모멸적인 언어를 섞어가면서 한동훈 지휘에 나서게 되니 네.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예.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인정 변호사, 이철규 의원 앞서서 뭐 배현진 의원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 다뤄봤는데 이철규 의원이 지금 보면 본인의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한동훈 당권 도전설에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 왜 저 얘기를 했을까요? 뭐 요즘 말로 뒤끝 장렬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끝은 공관위원 어떤 공천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불평, 불만. 그때 당시 기자회견도 하면서 굉장한 불만 표시했었죠. 그런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그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풀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미래의 그 비례대표 명단이 상당 부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뒤끝 장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한데 한마디로 나는 원내대표 선거 안 나는데 당신은 당대표 선거 나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한 끝은 아까 공간이 어떤에 대한 한 끝이라고 하면은 예. 또 다른 한 끝은 원내대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그런 부분을 애둘러서 하면서 나도 못 나가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신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공동 책임론을 얘기한다. 뭐 그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전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의 어떤 갈등 이게 있었잖아요. 선거 이 총선 과정에서 그 과거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신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김종욱 위원장과 지금 총선 과정에 저런 약간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요. 그런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아, 권력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이철규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찐윤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었고 통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인재도 영입하고 예. 공천관리위원으로서 많은 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예. 근데 당장 배현진 의원이 그냥 집 왔잖아요. 그래서 갈윤과 뜰윤. 그러니까 이철규 지금 만드신 용어입니까? 네, 이철규 지금? 의원은 이제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절규어리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못 나오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최해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연루설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데 세 번째로는 자기의 가장 측근인 주기환 씨에 대해서 공천 비례 주지 않은 것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치받고 싸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정책인데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약간은 다른 좀 다른 결들이 의견을 낸 보였었지 거죠. 않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권력으로 떠오르게 되면 예. 대통령과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예.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쫙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전당대 나오는 건 별 좋지 않다 이라는 의견을 내는 제가 권력 게. 무상 말씀드렸었습니다. 공천권이 없잖아요 이제 대통령이요. 따지고 보면 저는 앞으로는 차기 권력, 그러니까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보다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에 될 미래 권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 과정에서 사라져 가실 분들은 대통령과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이겠죠. 자, 이게 좀 뭐 복잡하게 지금 여당 상황, 여권 상황, 그리고 이제 여당 상황을 조금씩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은 결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입장을 내시는 분이 있죠. 아시겠죠, 누군지. 대구에 계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에는요,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밝힙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SNS나 이런 글로 올리죠, 요즘에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전당대회 관련해서 조금 뭐 미뤄질 수도 있다. 좀 시기가 원래 뭐 6말 7초인데 뭐 8월 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비쳤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된 거예요.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일단 불과한,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비판적이에요. 그거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 조속히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참 가관이다. 불가하다. 나가면 되는데 가관이다. 그리고요, 안분지족하시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하세요. 일단 우리말이 조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뭐예요? 부사 이런 거 보면 중요한데 빨리 당대표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도 그렇고요. 뭐 어제도 이런 비슷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참패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난번 선거 수준으로는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보수 진영을 점검해야 되겠다.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닌데 절대 이렇게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최인영 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황우여 이번에는 사실은 앞서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모두 까기? 뭐 전공이 정말 다 까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만 안 까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비판했다. 뭐 다 남 밑에다 뭐 이렇게 축구 하는 것 관련된 인사도 같은데, 엄청 비판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정치 참모로서 불러서 상의했던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게 아닙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4월 16일 저녁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윤 대통령 믿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그 빨리 열어라 지금. 당헌 당규상 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입니다. 그렇죠. 당 대표라고 하면은 당원은 당 대표를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는 말씀 중에 그것이 대구시장에 불과한 이런 식으로 황우여 대표가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가능을 대구시장에 불과한 인물이 그렇게 뭘 얘기를 해버리면은 합니까? 그게 서로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비대위원장한테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 선거가 빨리 돼야 그 같이 쿵짝을 맞춰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룰도 바꿀지 아니면 또 언제 그 전당대회를 열지를 하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당헌 당규 손대는 것은 월권이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는 룰 그대로 유지하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결국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예. 본인 저도 뭐 대구가 고향입니다만 대구 시정에 좀 더 하시고 중앙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 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말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우리 당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저렇게 막말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존재감이 늡니까? 오히려 격조 있고 보수의 품위를 지켜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님의 어떤 격조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홍준표 시장께서 최인현 변호사 말씀을 듣고 또 뭐라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전화 주시면은 뭐 받아야지. 그리고 이럴 때 쓰는 표현들이 막 있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성필 부위원장 특히 룰 얘기를 하고요. 전당대회 그리고 전당대회 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니 전당대회 연기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연기된다는 것은 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벌릴 네. 수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나오면 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넘어갈수록 아무래도 국민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이 조금 더 희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심평 변호사가 또 그런 말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으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 끝난 다음에 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차기 당대표는 본인이 대권 출마하는 그 대권 레이스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길 바라는데 자꾸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룬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본인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저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니까 거길로 또 저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파출소 피하고 나니까 경찰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정치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른으로서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것이 본인에게 썩 좋지 않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혹시 강승길 부위원장 이 얘기를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해석을 한다 또 이런 반응 나오는 경상도 거 아닙니까? 말로는요. 쓸데없는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말씀드렸듯이 보수는 품격 격조입니다. 사실 그 홍준표 대표 그 시장님이 뭐 당 대표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죠. 없죠. 지금 사실 자치단체장 맡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다만 그런 얘기는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 우리 그 강성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한간에 떠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 어떤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어떤
선택, 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기와 관계없이 저런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뿐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목표가 의도가 무엇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시장이 조만간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뭐 혹시 TK 세력화를 노리는 건가? 얼마 전에 총선 TK 지역의 총선 당선인들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는 10일 대구 지역 의원들과 만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대구 지역 의원들을 따로 보는 거예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 이게 단순히 대구시장이니까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겁니까 지금? 네.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귀에 딱 꽂히는 얘기가 뭐냐면 선거 끝나면 뭐 하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면서 예. 다음 선거 준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언급되는 분들이 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죠. 멀게는 대선이고 가깝게는 지방선거인데 사실 이게 홍준표 시장님만의 행보는 아닙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도 사실 최근에 맞습니다. 만났죠. 낙선자들을 잇따라 만났어요. 단체로 만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권역별로 좀 나눠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출마를 했던 연수구 그 같은 경우도 유정복 시장님이 그 낙선자와 그다음에 또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상황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목적이 단순하게 지방선거 시장 한 번 더 한다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을 염두에 둔 3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정립해가고 있다. 자기들의 세력화에 지금 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참 자주 나와요. 근데 여기는 사진보다는 글로 나오죠. 글로 지금. 이거는 뭐 이 정도 지금 상황인데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